안녕하세요. 시중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를 넘겼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 움직임 때문에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금리도 덩달아서 오른 건데요. 올해 7%까지 전망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7%까지가 아니라 8%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29일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 구간이 4%에서 6.01로 6%를 넘긴 걸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작년 10월 달에 이제 5%에 들었었죠. 5달 만에 6%로 올라선 건데요. 예.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가파르게 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3억을 빌렸다고 하면 연 5%의 금리는 월 125만 원이지만 6% 금리에서는 15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7% 되면 175만 원, 8% 되면 200만 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8%에 3억 빌렸을 때 8%의 이자가 200만 원이다. 만약에 3억 빌렸는데 이자가 2%였으면은 이자는 월 50만 원밖에 안 됐던 거죠. 이자를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2% 초중반대 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자로만 200만 원, 그러니까는 실제 내던 거에 한 3배 이상을 내야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미치겠죠. 미칠 겁니다. 아마 감당이 안 돼서 아마 쇼크에 시달릴 거라는 거죠. 지금 이미 2% 초중반 내던 사람들이 2배 이상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자를 7, 80만 원 내던 사람들이 150만 원, 160만 원 내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나는 괜찮아. 나는 아직 신용 점수가 괜찮아서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미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은행 금리와 연동되는 채권 시장이 요동치고 있죠. 이 때문에 시중금리는 가파르게 오른다라는 거죠. 5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며칠 전에 3.2를 기록했다고 하죠. 이는 7년 9개월 만에 거의 8여년 만에 최고치의 수치인 거죠.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리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서 시중금리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중금리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시중금리와 기준금리 사이의 간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미 한국의 기준금리는 1.2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최상단이 6%라고 하는 거는 무려 4.75% 차이 나는 거잖아요. 나중에 2분기, 3분기 연말 이렇게 돼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도 역전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건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금리는 오를다라는 거죠. 올해 안에 기준금리 주담대 금리가 연 7%가 아니라 8%까지 오를 수 있죠.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로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도 계속 언급되고 있죠. 5월달, 6월달에 동시에 0.5%씩 올려서 한 방에 1%를 단기간에 1%를 올릴 거다라는 얘기도 있죠. 근데 한국은행은 그렇게 전격적으로 좀 더 서둘러서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대응 못할 가능성이 크죠. 아니, 대응을 안 할 가능성이 더 크죠. 어떤 식으로든 기준금리를 눌러놓고 고환율 정책을 펼쳐서 대기업 위주의 수출,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 수치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은 아마 많이 엄청나게 받을 거죠. 금리를 안 올리면 물가나 집값도 못 잡을 거죠. 금리가 낮으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투기 심리가 계속 늘었던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 두고 봐야 되는 거죠. 10년 물에 이어가지고 5년, 그리고 5년 국채도 최년에 되게 최대치인 거죠.
10년 만기 국채에 이어서 5년 국채도 8년 만에 3%를 넘어섰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채권금리가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인데 앞으로 이게 더 커진다라는 거죠. 결국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면 경기 부양 여력이 제한된다라는 거죠. 근데 새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니 앞으로 그 부채 부담은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우리 경제에 타격이 된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정권 선거에서는 하루 만에 채권금리가 급등한 것도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 연준이 최대 4차례 금리 정책을 0.5%씩 올릴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죠. 에이, 설마 미 연준이 4차례 금리를 0.5%씩 인상을 하겠냐? 그렇게 0.5%씩 아주 4차례 올리면은 2%를 한 방에 올리는 건데 그렇게 되겠냐? 이런 생각도 하죠. 못 그럴 것 같죠. 근데 0.5%씩 4번까지 올린다라는 얘기를 하면 2번 올리는 건 왠지 적게 올리는 것 같고 한 번 올리는 거는 그냥 적정한 수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마 이런 분위기를, 이런 느낌들을 계속 가지라고 계속 연준에서 저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지금 현재 전례 없는 금리 급등 때문에 아마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추가로 기준금리가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계속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안 좋게 흘러간다라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미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월달 거 이제 발표되는 게 이제 4월 10일인데 이때까지 좀 어떻게 될지 계속 이렇게 주목하겠죠. 지금 환율도 계속 지금 요동치고 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1220원대 지속하고 있는데 원엔 환율도 980원을 유지하면서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거죠. 연말에 주택담보대출이 7%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8%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10%를 생각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엄청난 충격적인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죠. 3억 빌렸는데 금리가 기준금리가 10% 되면 3천만원 1년에 월 250만원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3억 빌렸는데 이자로 250만원을 내야 되면 그냥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금리만 오르겠냐고요. 물가도 오르겠죠. 그냥 식당에서 구내 식당에서 먹는 밥값도 가격이 오를 거고 국밥도 가격이 오를 거고 국밥 가격이 진짜 15,000원, 18,000원, 20,000원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교통비도 폭등할 것 같고 기름값 계속 오르고 있고 각종 공과금, 공공요금들 폭등할 것인데 이게 아마 우리한테 미칠 상황인데 저는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게 지금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2년에 3% 넘어설 거다 이런 말도 하는데 저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과연 저럴 수 있을까? 안 믿기는 거죠. 믿기 어려운 거죠. 저럴 것 같지 않은데 절대로 저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되게 희망적인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지금 가계빚이 급증하고 있고 주택 가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데 어떻게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주택 대출을 계속 완화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3%가 될까? 안 믿기는데요. 왜냐하면 벌써 1분기 성장률이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오미크론 확산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이나 이래저래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지금 흩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안정이 안 되는데 저게 당장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죠.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유가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도 폭등해가지고 이게 경상수지 적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되려 제대로 안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더 드는 거죠. 참 어떻게 한국 경제 성장률을 3%까지 내다보는지도 믿기 어렵고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을 예고해서 그 때문에 채권 가격도 올라가고 시중금리도 올라가고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을
너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절대로 지금은 그냥 적당히 그냥 넘겨야 되는 그냥 보통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